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 뭔가요? 택배 파업 철회, 분류 업무 손 뗀다. 예. 노조가 노숙투쟁까지 벌이면서 대립해온 택배업계 노사가 기사들의 과로사 방지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요.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중재안입니다. 네네. 택배사와 노조, 화주와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어제 오후 논의한 결과이고요. 네.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 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 개당 170원씩 택배 원가가 인상된다는 내용도 담겼네요. 하지만 아직은 중재안에 대한 잠정 합의 단계여서 구체적인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택배 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작업 문제를 두고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택배 노조는 일단은 민간 부문에서의 파업만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합의가 됐다고는 하는데 김준일 대표 좀 불안해요. 이게 언제 또 예. 터지려나 싶기도 하고. 일단 저는 합의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최근에 뭐 합의를 하려고 하면은 아예 결렬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긴 노사정 그래요. 뭐 예. 기구라든지. 근데 해냈어요. 일단 다 조금씩 양보를 했는데 양보한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 안 하는 거 노조는 당장 시행하자. 네. 그리고 사측은 1년 유예하자. 그러니까 정부가 중재안을 내서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반년 정도가 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된 거군요. 사실 그게 큰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언제냐가 이제 예. 내년 1월 1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주고받은 게 있어서 이제 합의를 낸 거예요, 결과를. 그리고 이제 노조 측에서는 물량 감소에 대한 임금 보전을 또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정부나 그러니까 사측에서 안 받아들여줘 가지고 이거는 포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물러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좀 뇌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는 그 우체국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 그래서 지금 당장 우체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택배가 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택배 원가 상승분이 170원이에요. 네. 요거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할지가 조금 이제 뭐 이견이 나중에 추후에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예. 그 배분 문제.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재안을 보면은 핵심 내용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을 60시간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60시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적인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이 주 72시간쯤 된다고요. 주 72시간. 평균이. 네. 어딘가에선 주 4일째 근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택배 업계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로사가 잇따랐던 것이고요. 네. 이게 생존을 위한 뒤늦은 합의인 것 같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 역시 어느 정도의 부담 또 양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흔쾌히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밤 10시에 주문해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받는 거. 이런 거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양해해야 되는. 그걸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인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 합의에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백신 부작용 사망 국내에서 첫 확인입니다. 첫 번째로 인정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국내 첫 번째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자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9일 만인 지난 5일 심한 두통과 구토를 겪은 뒤에 증상은 더욱 악화했고 의식마저 희미해졌다고 해요. 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았는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은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그 사례로는 사실 국내선 두 번째고요. 네. 첫 번째 사례자는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한 상태다 이렇게 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하는데 7월에 50대가 접종받은 뒤에 8월부터는 아직 접종하지 않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이번에는 상당히 빠르게 인정이 된 느낌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명백하게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혈전 발생인데
근데 이제 이게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전도 그냥 혈전이 아니라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어지럼증 뭐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슴 답답함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 지속되면은 병원에서 먼저 혈소판이 감소를 했는지 여부를 측정을 해야 돼요. 네. 그 동네 의원도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두통 뭐 이제 이런 거에 구토에 대한 약물 처방만 이루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진통제 같은 거 처방만 이루어졌군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을 좀 놓친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첫 사례니까 일선 의원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는 혈소판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의사들이 바로 측정을 해서 이거를 상급 기관에 바로 넘기면은 사망까지 가는 사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백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인 건 인정됐지만 사실은 사망까지 안 갈 수 있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해외에서도 제가- 혈전 많이 나왔는데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사망 안 간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좀 제가 아쉽죠. 계속 재난 문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었잖아요. 119 신고하거나 뭐 바로 대처하셔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뭐 빨리 발견을 하고 증상을 빨리 좀 인식을 자각을 하고 바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가 있고요. 그 항응고제를 치료한다면 뭐 사망 사례는 거의 없다고 네네.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저는 3분기 접종 계획 조금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서 잠깐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50대까지는 이제 7월에 우선 접종을 시작하고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마 수험생 또 교직원도 7월에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고3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 입시를 준비를 대학 해야 입시 되니까요. 준비하는 사람. 또 3분기 때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백신 외에도 모더나, 얀센, 노바 백신 물량이 국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백신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접종 시기 아니면 접종 그 군별로 어떤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에 대한 설명도 아. 정부가 할 것 같습니다. 50대 7월, 40대 이하는 8월부터인데 이분들이 뭘 각각 맞게 되는지는 오늘 발표가 난다. 네.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30살 미만에는 접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영국은 40살 아래에 안 맞히고요. 뭐 이탈리아는 60세 미만에 안 맞히고 독일은 전 연령에 다 맞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방역 당국의 그러니까 방침이 방침이 다 다 다르군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이게 혈전 발생 가능성과 그 이익과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서로 비교를 해서 그래서 상향될 가능성. 왜냐하면 다른 지금 3분기에 들어올 백신이 대부분 화이자거든요. 화이자, 모더나 이쪽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 RNA 백신. 예. 근데 이제 메신저 RNA 백신도 지금 심근염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미국 CDC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심근염이 한마디로 하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도 나고 나면은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 뉴스로 가죠. 네. 청년 장관까지 만들자 청년구의 경쟁입니다. 정말 여야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청년이 됐어요. 예, 여야 정치권이 지금 앞다퉈서 청년 잡기 또 청년 띄우기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4.7 재보선 패배 그리고 또 이준석 신드롬으로 위축된 더불어민주당은 마음이 좀 더 급할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1번이나 청년을 거론했어요. 네, 네. 청년 특임장관 신설까지 제안하면서 청년층 마음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곧 출범할 그 당의 대선 기획단도 청년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청년층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 신입당원 숫자가 2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특히 2030 세대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히 높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전무후무한 증가세다.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유입돼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환경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란 단어가 당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20번 넘게 등장하는 거 전 처음 봤어요. 뭐 주로 나왔던 게 뭐 민생, 공정, 경제. 뭐, 네. 뭐 이런 건데 네. 뭐 그 정도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 지금 뭐 청년 특임 장관은 그 민주당 지난 선거 공약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예. 그때만 해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송영길 대표의 이제 연설 중에서 그게 제일 주목을 받았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상 이제 청년층에 간접적으로 구애를 한 것이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선그은 것도 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내로남불 얘기도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행사 이후에 갔는데 거기에서 20년 집권론이 오만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5만 이게 다 송 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약간 선을 긋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몸을 완전 바짝 낮추는. 예.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2030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입당 러시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2만 3천 명이 한 달 사이에 들어왔는데. 같은 기간에 10배라고 합니다. 하하하하. 그래요. 예. 근데 대부분이 청년들. 청년들이구나. 2030 청년들이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마비가 된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2만 3천 명 몰려왔다고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분명한 건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을 지지하는 것과 당원이 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당원으로 끌어들이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 뭐 그러니까 놀랄만하네요. 이게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내가 투표해서 내가 뭐 이를테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 20대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계속 높아지고 내가 있는 거예요. 만들었다. 내가 탄핵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대표도 아니 국민의힘 당대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을 우리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열망이 지금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나선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이제 여권이 긴장을 하고 예. 또 청년들 앞에 바짝 좀 그렇죠. 엎드린 모습인데 근데 사실 전략적으로 돌아봐야 할 지점은 그간 청년을 덜 위했다라는 게 아니라 주택 문제나 무슨 검찰개혁 이슈에 갇혀서 새로운 프레임 제시를 놓쳤다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청년 경쟁에 너무 매몰됐다가는 국민의힘과의 그 프레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쯤에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의제 발굴 노력에 조금 더 좀 전력을 기울이는 게 전략적으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정훈 기자의 조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임 장관 얘기 어제 송영길 대표가 던진 그 화두 잠시 후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